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말간별사 두 분 모셨어요.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기운이 없으세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아니 앞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아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셨거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뭐 자주 보는데 뉴스쇼에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 생애 최초로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아 생애 최초 대타십니까? 우와, 영광입니다. 저는 땜빵을 많이 했는데. 많이 전문으로.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의 케미가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어떻게 명절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 의원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예,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형댁에 가요. 큰형댁으로.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기차 타신다고 네. 들었어요. 최수성님은 어떻게 명절? 저는 제가 이제 차례를 모셔서 저희 집으로 이제 다들 오시죠. 그리고 뭐 산속이니까 아, 그쵸. 또 뭐 강아지와 함께 예. 눈과 함께 추위와 함께 남양주 쪽이시죠, 지금? 예 수덕면이라고 예. 가평 경계인데요. 예.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설을 보내시겠네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말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이 이번 설날 밥상에 오를 이슈일 거예요. 주목이 됩니다. 먼저 김재원 전 최고가 골라오신 말부터 갑니다. 그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의 말 골라오셨어요. 전화 통화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술 드시다가 저한테 뭐 전화를 바꿔줘서. 바꿔줬다는 얘기는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자가 전화 통화도 없었냐 물었고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 왜 이 부분을 골라오셨죠?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재명 대표는 뭐 만난 적도 없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그 체포된 후에 그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는 뭐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전화도 한 적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뭐 전화번호도 없다. 예, 네,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바꿔서 누군가가 뭐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술 먹다가 전화 바꿔줘서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인가 어디서 유동규 씨가 체포될 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약을 먹었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 뭐 정진상 이 사람들이 이 체포될 때 통화를 해서 뭐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고 했다는. 근데 그게 그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했을까는 뭐 상상의 영역이지만 이번의 이야기도 당초에는 둘 다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무슨 뭐가 또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 근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검찰에서 뭐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서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께서 인터뷰하는 날 태국에서 김성태 회장의 수행비서가 체포가 되었어요. 캄보디아로 도망가려다가 체포가 되었는데 거기서 차명폰 여러 개를 압수당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포렌식을 해서 누가 통화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그것을 보고 찔끔하셔서 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또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의 통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나올 것 같다는 그 조짐을 미리 이재명 대표께서
선행자백 하신 것 아니냐. 선행자백, 예. 유동규 기시감 이런 게 든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상습적으로 너무 이런 일을 많이 벌이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해 보면 뭔가 예측이 많이 돼요. 자, 최재성 수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재명 관심법 특강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김성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무슨 지금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만났거나 통화하거나 그리고 또 뭐 여러 차례 통화하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태 회장이 아예 모른다고 한 거는 김성태 회장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하고 네.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이 일종의 이제 진술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는데 모른다,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는 것 자체가. 그런데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김성태 회장은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 이제 조사를 받고 하는데 네. 자기 방어에 기본적인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게 만약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렇죠. 그래서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하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민간인, 기업인 뭐 이런 분들이 어디에 돈을 줬다 뭐 했다 그러면 알지만 그런 일 없었다. 만난 적은 있었지만 그런 일 이게 맞는데 아예 모른다고 아예 모른다. 한 분은 김성태 회장이 진짜 몰라서다? 굳이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성태 회장이 몰랐다기보다도 만날 필요가 없는 사이일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이미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갔던 이후에 경지사를 맡았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라는 이 조폭 출신하고 직접적인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명폰으로 뭐 통화를 했다 해도 여러 차례 뭐 그렇게 통화하고 그럴 사이도 별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요. 전국의 그 시도지사들이 대부분 1부지사, 2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1부지사, 행정부지사, 2부지사는 뭐 경제부지사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평화부지사라고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대통령도 아닌데 전담시키고 한 이화영 부지사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사실은 그쪽에 카드도 받아 쓰고 늘 뭐 돈도 받아 썼다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을 통해서 뭐 수시로 만나고 연락을 한 상황이었고 지금 김성태 회장의 모든 혐의는요.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면요. 북한에 돈 준 것도 개인 비리고 그리고 뭐 내 개인 돈으로 줬다고 해서 횡령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 관련이 돼서 북한에 60억 달러인가요? 50억 원을 줬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뭐 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이게 뇌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변호사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둘 사이가 관계가 전혀 없다면 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변호사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추적해서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사회이사로 임명해 놓고 거기에 변호사비로 많이 상상할 수 없는 20억씩 줬다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줬다고 추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핵심의 문제인데 우리 최재성 수석님은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사실과 다르고 이것은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성태 회장이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아느냐 모르느냐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건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이게 역할이 있느냐. 다만 안다 모른다 답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모른 척하는 거다라고 김재원 최고는 생각하시고
최 주석은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저 이화영 부지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통화를 아.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두 뭐예요? 번째는요.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비서실장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뭐 증언을 했는데 또 검찰 수사에서도 증언을 했는데 뭐 들은 이야기라고 물러섰지만 들은 이야기 자체가 둘 사이는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예. 이것이 사람 관계가 무슨 뭐 중마고우도 아니고 뭐 오랜 친구도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아닐 수도 있지. 이거 예. 검찰에서 밝혀야죠. 예, 제가 발언 분량을 조금 조절을 해야 돼서 넘기겠습니다. 너무 말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 그럴듯해. 예. 그런데요. 이 얘기가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만난 적이 있느냐 혹은 아는 사이냐 요 질문이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게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예.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사실상은 이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만났고 실질적으로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다.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이 이제 의심을 하고 혐의를 두는 문제로 이제 넘어오면은 네.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설정이 안 돼요. 설정이 안 된다는 네.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속한 회사로 예. 로펌으로 예. 쌍방울에서 돈을 넣었다가 뺀 거 아니에요? 뭐 에스크론가 해가지고 네. 맡겼다가 뭐가 네. 거래가 성사가 안 돼서 다시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민주당 무슨 얘기는. 5만 원짜리 지폐를 바람에 날리면은 이것이 20억으로 둔갑해서 다시 뺀 게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 대납으로 가고 이건 무슨 무협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20억 원의 돈의 흐름이라면 다 투명하게 보인다 그 말씀하시는 돈의 거예요? 흐름 보이죠. 자, 예.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께서도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로 변호사를 두면서 거기에 과도한 돈을 줬으면은 그거는 뭐 대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뭐 근거도 저는 찾아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계속되었고 한데 그 지금 검찰에서 과연 수사를 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또는 허황된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이야기가 김만배 씨 돈 100억 원이 쌍방울로 흘러갔다.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 경위를 다 조사해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김만배 씨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즉 천화동인 1호 중에서 428억 원은 유동규 씨, 유동규 씨, 김용 그리고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뭐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 돈 중에서 100억 원 가량을 변호사비로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쌍방울로 보내서 쌍방울에서 처리했다 이런 설정으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지. 웃을 그다음에 일이 아니에요. 쌍방울에서는 어떻게 줘? 아니요. 그러니까 쌍방울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그냥 지급하기 어려우니까 사회이사로 만들고 사회이사를 통해서 급여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줬다는 설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20억을 줬대요. 지금까지 사회이사한테? 이런 저 배경인데 그것은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그 조폭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성태 회장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이 과정에서 뭐 몇 억이 어디로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과연 김만배의 돈으로 쌍방울에 흘러갔느냐까지가 자, 모두 다 정리해 규명이 주십시오. 되어야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최재성 수석 말씀 자, 지금 드리고 이제 김재원 가겠습니다. 최고 말씀하시는 예. 게요. 이게 대선 때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니 어디서 나와요? 한번 어디서? 보세요. 검색해 아니, 보세요. 얘기 제가 그 중이잖아. 담당을 해서 잘 알아요. 자, 최수석님. 김재원 최고가 이래서 어려워. 이게 다 추측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지금 쌍방울로 가고 거기서 뭐 변호사한테 사회이사로 영입해서 20억을 줬을 수도 있고 20억 줬어요?
그거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잖아요. 아니 그 그래서 20억 이야기가 나온 것 때문에 아니, 지금 그래서 고발이 됐고 고발이 되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가 된 거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거 하여튼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요. 하여튼 갖다 붙이면은 다 의심이 되고 또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소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법카 갖다 붙이면 초밥 대 먹으려고 법카 그렇게 유용한 사람처럼 되고 이재명 사모님께서. 대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께서요. 그 다음에 대장동도 정치자금 받았다 뇌물이다 이렇게 몰고 가다가 결국은 제가 보기엔 배임뺀이 없어요. 성남시에 불이익을 줬다. 이건 다툴 만한 거고요. 역대 최고로 하여튼 이 유사한 개발 사업에서 회수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번지수 바꿔갖고 성남 FC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용두삼이라고 표현했는데 용두삼이라는 거는 용의 머리인 줄 알았더니 뱀꼬리라는 거 아니에요? 요 성남 FC 뱀꼬리로 갔다가 이걸 다시 또 용머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먼저 소환을 해라. 그랬어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소환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성남 FC 먼저 하고 네. 대장동은 뒤에 지금 이 메인하고 서브가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주인공은 늦게 그래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아마 입증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소설처럼 피의사실 공포하고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은 제가 조국 장관 문제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예.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끝난 사건 아니에요? 표창장이 꼴이었고 사모펀드가 용머리였어요. 아직도 근데 그 조국 뱀거리로 주요하게 처벌을 정경심 여사가 받은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조국 정 장관 수사랑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세요? 대장동이라는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붉은 딱지를 이마에 붙였던 이 사건이 메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성남 FC로 안 대장동이 가고 쌍방울은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서 조금씩 대장동 줄여주시죠. 쌍방울은 아마 정황 근거도 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근데요 대장동 사건 수사는요 대하 드라마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틀 정도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대장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대비하시면 안 돼요. 크게 대비하시고 가시죠. 지금 배임이에요, 같은 말씀이 배임. 이제 배임 반복되는 정도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다툴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 중에서 뭐가 있어야지. 아니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사건은요 단순히 배임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죄는 뭐 제가 보기에 이미 결론은 다 나 있는 것 같고 배임죄만 해도 배임도 어마어마하게 아니지. 큰 이야기예요. 자 왜냐하면 잠시만요. 아니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배임죄만 해도 최고위원님. 당군 일의 최고로 뭐 저 환수했다고 하는데 당군 일의 최고로요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남겨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고는 거기에다가 428억의 지분을 챙기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그 의심받고 제가 있잖아요. 이 이재명 코너를 대표가요? 잠시만요. 28분에 끝내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예, 의심받고 28분 있다고 했어요. 28분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 다음 이슈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두 분께 지금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음 이슈를 넘어가거나 지금 아니면은 요 이슈를 조금 더 가거나 두 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최수성님.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예. 넘어가시고 아니, 뭘한 말씀을 또 근데 해. 아니 왜 사실이 아닌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조국 법무장관 재판까지 꺼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조국 법무장관도 그걸 꺼내 가지고 과연 옳은 이야기인가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 대장동 사건이 무슨 배임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둘째치고라도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봐야 되는데 마치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나 제가 만약에 얘기 와서 이거는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 저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는 거고 예. 그 사건이 맞으려면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뿐이에요. 김재고 의원님, 그래서요. 최수성님 아니, 그래서- 골라오신 말을 안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요. 예.
나 전 의원 회의는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아, 오늘 재밌네, 이 전개가. 그러니까 지금 최수성 님이 골라오신 말을 읽으셨거든요. 뭐냐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입니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전체 입장문 중에 마지막 단락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보통 이제 말 이런 데서 골라올 만한 소재는 아닌데 이게 하여튼 전무후무한 장면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았거든요. 우선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입니다.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멘트로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김대기 실장을 통해서 진상 파악에 따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이제 전당대회 이 몸풀기가 진행되고 있고 후보 구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가 아주 예술입니다.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 뭐 외교 참사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대통령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작년에 소환 썰이 나오니까 대통령한테 그때 도어 스태핑해서 물으니까 나 그거 챙겨볼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징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진상 파악을 할 정도로 당과 관련된 일에 이렇게 열성이셔. 과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직접 개입을 했다는 장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요것이? 예. 그런데 분초를 아껴가며 외교활동, 경제외교 활동을 하는 대통령께서 다음에는 원래 그래서 당무나 당무 개입이나 당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시할 시간이 없다. 이게 맞는 건데 물론 이제 저출산고령위원회 회의과 관련되지만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만든 전무후무한 국민의힘 대표 폭압 선거. 하나의 이거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과 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엄청난 장면이 담겨 있다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자, 김재원 최고. 이제 당무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인상을 심어준 거는 맞지만 그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그것이 아니고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대사 그 해임과 관련해서 아마 주위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가 기반이 된 것 같다라고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나니까 네. 그에 대한 설명으로 대통령이 모르고 잘못 보고를 받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태를 정확하게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글을 두고 이제 당에 초선 의원들 50여 명이 규탄하는 성명도 내고 예. 하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와 직접 연관이 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당무에 개입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그 상황은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마치 주위의 참소에 휘둘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조금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발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또 충분히 이해가 예.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네. 낯선 풍경이냐고 했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보통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대통령이 해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이다. 이쯤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진상 파악 있고 진상 파악해서 결정한 거고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실 거다. 본인이 잘 알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거는 선을 넘었다 보세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했다고 해석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정도로. 아니, 이게 익숙한 풍경이에요? 처음 보는 저는 풍경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평시에는 최재성 수석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역사를 반추해 보면 2007년 3월 달에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손학규 당시 한나라당 소속 그 경기지사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했을 때 야권 전체의 저 지지도 1위가 나왔거든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곧바로 보따리 장사가 무슨 저 대선이 나오냐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배신의 정치라고 또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옳다 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거는- 잠시만요. 김재원 최고가 지금 기차표를 끊어놓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안 끄는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하는 안 끄는 것 거니까. 같아요, 진짜. 안 끊고 지금 거짓말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1분 안에 제가 이제 보내드려야 하니까 기차표 시간 때문에 요 질문으로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최수성님?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요. 우선은 나와도 이제 어렵잖아요. 당대표 되기가. 당선이 쉽지 않을 거다. 네네. 저는 뭐 꽤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저런 사인에 거슬러서 나오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선이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이미 왔고요. 그 다음에 나 의원이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나가서 취해야 될 또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반류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네. 못 나올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는 이제 그 최재성 수석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해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다만 이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일 텐데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겠죠.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못 나온다 쪽이 조금 더. 못 나온다기보다 판단을 할 때 당대표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럴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죠.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양난입니다. 퇴로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김재원 전 최고는 고향으로 보내드립니다. 고향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